자, 이재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25 75주년 이재명 대통령 가장 확실한 건 안보, 싸울 필요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까는 혼자 얘기를 하다가 좀 알아보다가는 지금 질질 짰는데, 제가 오늘 6.25니까 우리가 또 호국 보훈의 달이자 6.25를 맞이해서 제가 하나 얘기만 드리면, 여러분 위트컴 장군은 대한민국 분들은 거의 이제 보수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어디서 봤지? 페북에서 권도승 선생님 페북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가 위트컴 장군이 부지를 마련해줬다. 이건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나?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열받는 건 이런 거죠. 어떤 게 열받냐? 신전대협 친구들 잘했고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보훈부는 학내 이념 갈등 유발하는 6.25 참전 명비 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민주동문일동. 저는요, 인간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인간이 진짜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건데요. 부산대학교는 위트컴 장군이 없었으면 지금의 학교의 그 교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지나 이런 것들 자체에 존립 기반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인구 부산대 초대 총장이 위트컴 장군을 만나서 조감도 하고 설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부산대의 미래에 투자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위트컴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경남도지사를 설득해서 지금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50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운 게 위트컴 장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대학이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위트컴 장군이 대한민국 원조처 AFAK라고 불렀대요. 대한미군 원조처 자금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원을 했고, 그 건축자재로 부산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공병부대를 동원해서 온천동 그리고 부산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1.6km 그 진입도로도 미군이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동상이 부산대학에 있느냐? 없죠. 부산대학 안에는 뭐 6.25 참전 명비 계획을, 이게 왜 인연 갈등 유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질질 짠 거는 뭐가 질질 짰냐면, 혼자 읽을 때 뭐냐면, 이게 그때 이제 여러분 1953년 11월에 부산에서 부산역 대화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역 대화재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크게, 그러니까 한 25분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렇게 사망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 22분, 25분 뭐 약간 좀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20 몇 분 정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6,000세대가 이재민이 돼요. 6,000세대가 이재민이 되고, 그러니까 집이 6,000채가 탄 거예요. 판잣집 6,000채가 탄 건데, 거기 안에 있는 그 이재민 숫자가 얼마 있는 것도, 그것도 3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실된 집은 6,000채 정도로 보이고, 그럼 그 집 한 가구당 5명 정도 살았으니까 3만 명 정도, 3만여 명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정확한 몇 명이 이재민이었는지도 통계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집이 탔어. 그리고 집이 탔고 거기 있었던 옷가지나 이런 게 다 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때 전쟁통에 대한민국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때 미군의 군수 창고를 열었어요. 위트컴 장군이 군수 창고를 열어서 3만 명한테 식량하고 천막을 제공을 했어요. 식량, 천막, 그리고 겨울을 알 수 있는 난방 연료까지, 이런 것까지 그냥 군수 물자를 댄 거예요. 그랬더니, 야, 미국 군인 쓰라고 있었던 군수 물자를 그렇게 이재민한테 쓰라고 누가 결제해 줬니? 라는 거에,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유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 물자를 유용했다고 이분이 의회 청문회까지 끌려가요. 소환됩니다. 소환됐다는 걸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가요? 그래서 이 청문회에 초안돼서 왜 당신은 그런 짓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미국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 잘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걸 대단히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현장 지휘라고 하죠.
임무형 지휘라고도 하고 현장 지휘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 전장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그런데 한국에서의 위트컴 장군이 이거 결제 받고 뭐하고가 아니라 일단은 풀어서 3만 명을 그렇게 했던 거는 잘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럼 나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운 게 왜 울었냐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면 그 3만 명의 그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이렇게 공덕비를 세웠어요. 이게 공덕비인데 이게 내가 이 공덕비를 잘 못 읽겠어. 여기서 위트컴 장군은 우리들 화재인을 위하여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짓도록 하셨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트컴 장군의 공덕비를 세웠어. 요새는 이제 공덕비라는 게 이제 사라진 문화인데 저 때는 높으신 분이 잘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덕비를 세워준 거야. 저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없어졌어. 3만 명 이재민들이 고맙다고 저거를 공덕비를 세웠는데 저게 없어졌다. 참. 저 글씨체도 그렇고 이게 막 거의 너무 투명한 마음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게. 그랬었다. 그리고 이게 이분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부산에 보면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잖아요. 메리놀 병원. 그래서 메리놀 병원이 지금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고 지금은 카톨릭계 병원인데 1950년이에요. 50년 4월에 전쟁 발생하기 직전이죠. 4년에 미국 메리놀 수녀에 의해서 설립됐다. 그래서 메리 허시 백 원장님, 수녀님이 원장님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 발발하고 나서 부산으로 피난민들 다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녀분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 카톨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무료 진료, 치료 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참전국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군이죠. 미군이 메리놀 수녀회를 지원해서 메리놀 병원을 운영될 수 있게 그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군수 지원을 해주신 분도 위트컴 장군이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산 대화재 났을 때 사람들 이제 다치고 뭐하고 했었던 그 이재민들도 위트컴에 아까 위트컴 장군이 텐트 치고 뭐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메리놀 수녀회들 수녀님과 위트컴 장군이 부산 이재민들을 도운 거죠. 그래서 62년에 주한 미군 기념 메리놀 수녀 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새 정식 병원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9년 1월에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으로 운영권이 이관되어 지금까지도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죠. 그리고 부산 카톨릭대학교의 전신이 되기도 했다. 여기 이제 부속 간호학교가 부산 카톨릭대학교의 전신.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메리놀 병원을 공사비가 없잖아요. 공사비가 없는데 공사비가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 위트컴 장군이 휘하 장병들한테 월급의 1%만 내자. 월급의 1%를 공사비로 내자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장병들이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1%의 월급을 모은 돈으로 이 신축이 됐다. 그러니까 카톨릭 수녀회와 그리고 미국 장병들, 위트컴 장군과 장병들의 힘으로 이 병원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명한 사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진이 뭐냐면 위트컴 장군이 모금 활동하려고 그거를 한 거예요. 한복을 입으신 거야. 찾았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거예요. 한복을 이렇게 입고 가쓰고 한복을 입고 총 들이신 거 정말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모금 활동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 라이프지의 젠틀맨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소개까지 타이틀로도 실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미국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54년 7월 29일 날 메리놀 병원 신축 기공식이 열렸고, 62년 11월 11일 날 1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준공되었다. 그래서 주한미군 기념 메리놀 수녀병원으로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미군의 기여를 기념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냐면 6.25에 이제 참전용사들 뭐 기타 등등 그런 다 이제 여러 분 해야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6.25라서 위트컴 장군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대한민국 배은망덕하다.
진짜 제가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워커 장군 얘기, 워커힐 이런 얘기하면서 워커 장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고, 이제 올해는 이제 위트컴 장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위트컴 장군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한국에서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를 돌보는. 그래서 이제 위트컴 장군이 전쟁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썼던 건데, 이 전쟁 고아를 이렇게 이제 돌보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묘숙 여사하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 묻어달라 라고 하셔서 지금 부산 유엔 기념공원 거길 가면은 위트컴 장군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컴 장군이 이제 또 그랬던 게, 그 전쟁과 이재민 헌신을 했고, 그리고 부인한테도 유언으로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진호 전투에서 두고 온 미군들, 그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거를 당신이 좀 해달라. 그래서 한묘숙 여사는 간첩 소리 들어가면서 북한에 유해가 하나 발굴될 때마다 유해당 300불씩 북한한테 현금을 쏴준 거니까, 북한도 이제 달러가 항상 고픈 북한도 한묘숙 여사한테는 그 장진호 전투에서 유해가 발굴되면 계속 이 새끼들 돈 받으려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한묘숙 여사한테 연락하고, 한묘숙 여사는 북한하고 비공식 라인이죠. 그러니까 정부 라인이 아니라 개인 그거로 계속 북한하고 관계를 트고,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를 트는 거 자체를 보고도 이 사람 간첩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그럴 리가. 그렇게 해서 그 미군들 유해를 일단 하와이로 많이 보냈고, 그리고 하와이로 보내놓으면 이거 미국 사람 아니야라고 나와서 보면은 그때 국군도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국군 유해도 많이 섞여 있었.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사셨었고, 그리고 1982년에 돌아가셔서 부산 유엔 묘역에 계시다. 미국은요, 미국의 인도주의적 그런 노력이 아니었으면 국제 질서, 그러니까 윌슨, 그러니까 그 현실주의 정치 노선하고요. 그래서 루즈벨트, 여기서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얘기하는 건데, 루즈벨트와 윌슨 사이에 하나는 현실주의 정치관, 그리고 하나는 이상주의 정치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윌슨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윌슨주의의 그 이상주의 국제 정치관이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또 조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이렇게 이어져. 미국의 이상주의라고 하죠. 그 이상주의의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네이션 빌딩, 그리고 유나이티드 네이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때 이제 처칠이 백악관에 있을 때 루즈벨트가 이거라고 하면서 야밤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베스트 팔렌의 그 국제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지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이름, 그리고 네이션 빌딩, 모든 나라를 식민지에서 모두 다 네이션 국민국가로 만들고, 전 세계를 국가들과 연합으로 만들고, 전쟁에 의한 침략에 무력에 의한 그 영토 변경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세계 체계, 이런 걸 만들자 뭐 이렇게 했었던 그 미국의 이상주의. 그리고 그렇게 이상주의를 만들어놨는데,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이 바로 시작된 게 대한민국이죠. 그거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는 이런 식의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네이션 빌딩, 국민 국가들을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미국의 이상주의가, 그리고 미국의 그 전후 질서 설계,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으로 군대를 보낼. 요새 같은 시대, 요새 같은 현실주의만이 있고 이상주의 국제 정치를 얘기하기 어려운 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독립을 하고 이렇게 산업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된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식민지 출신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기적을 이뤄냈던 그 많은 스토리들, 그 이승만이 울면서 손을 떨면서 그 시대의 6,000달러, 그 원자력, 너희들은 꼭 돌아와야 된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째고 안 돌아왔어도 되잖아. 유능한 과학자가 돼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과학자가 돼서, 원자력 전문가가 돼서 째고 그냥 거기서 정착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돌아왔지. 반도체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도, 반도체 전문가도 다. 그때 저는 그 진대재 회장이 그때 슈레패커드였나요? IBM이었나요? 진대재가 삼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동료들이 너 미쳤냐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도 그렇고, 그렇게 돌아와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일군 사람들, 그런데 중국산 태양광을 해야겠다는 이 씹새끼들
천하의 개새끼들아. 이 나라의 산업 기반과 안보 기반을 이렇게 밟고 있는 여야 할 것 없는 이 정신 나간 새끼들. 아휴.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이 패권 전쟁 시기를 다시 맞이해서 보면 그냥 전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면 어쩌려고들 일어나. 국가보훈부는 학내 인연 갈등 유발하는 6.25 참전 명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산대학교가 위트컴의 은혜를 받은 부산대학교가 참전 명비를 즉각 인연 갈등? 6.25 참전 명비가 인연 갈등? 저런 인간들이 집권했다. 저런 인간들이 집권한 게 이재명 정부다. 위트컴이 아니었으면 부산대학교의 부지가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여기 그래도 몇 분 안 되시겠지만 어때요? 졸업생들 이거 다들 알고 있나요? 야, 부산대학교 부지가 50만 평 부지가 위트컴이 마련해 준 거래. 라는 거 부산대학교 민주화다 뭐다 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거를 기억하거나 졸업생들한테 전수가 되는 게 안 했을 것 같은. 우리 아들 부산대 공대 수석 졸업했는데 너무 한번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니네 학교 부지를 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니? 라고 이렇게 그때 그 초대 총장님께서 위트컴 장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된 거란다 라는 거를 알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알고 계실까요? 왠지 모를 것 같은. 부산분들도 그 메리놀병원 그냥 그렇게만 아시지 그 메리놀병원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아가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수업하면 라틴님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위트컴 장군과 그 부산대 부지와 관련된 건 여러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진짜 요새 6.25를 맞이해서 이재명이 하는 아까 뭐 그냥 저런 얘기 하는데 진짜 배은망덕이다. 그리고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중국이 우리랑 또 같은 문화권이니까 걔들이 어떤 마인드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사실 중국 있잖아. 우리 안에 사실 중국 있어. 걔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절대로 중국 세력관 안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슈퍼챗, 자발적 구독료 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쇼핑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가평에도 여러분 가평고등학교였나요? 그 눈물겨운 얘기가 있어요. 2달러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시켜줘야겠다. 이건 KBS에서 제작을 한 건데 2달러의 기적 가평일 거예요. 가평고등학교 1년 그 코리안 디스프로 저것도 진짜 끝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는데 이것도 진짜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눈물겨운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흙바닥에서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 뭐 하냐? 그냥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 전쟁통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 장병들이 2달러씩 모아가지고 세워준 학교. 그게 가평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가평고등학교 학생들 선발해서 미국 몇 사단이 하고 그 미국 40사단 장병들이 세워준 학교고 그래서 미국 40사단하고 자매 교류하는 그런 그 시절에 2달러 해서 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근데 이제 되게 가슴 아픈 게 이게 KBS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해줬는데 그래서 가평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참배를 하는데 이 전사자들의 나이가 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르질 않아. 저시대 전쟁이란 게 19살, 20살, 21살 이런 미국 장병들이 전사적인 게 다 비슷한 나이죠. 그래서 저렇게 참배하면서 저 학생들이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라는 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참전용사들의 것도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동맹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할 때 이렇게 되면 제가 너무 친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은망덕이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는 저 새끼들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끝장난다. 여기까지 하도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 참기 힘들다. 안녕.